동해 바다가 아침을 알립니다. 시린 겨울바다가 태양을 토해내면 어김없이 바다로 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겨울바다에 그물을 던져 삶을 건져 올리는 사람들. 새벽을 걷어올린 어부의 그물에는 만족이라는 대어들로 가득합니다. 얼마나 잡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해포구 사람들은 바다가 주는 딱 그만큼이면 충분하니까요. 새벽 4시. 동해 최북단 거진항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영하 17도, 꽁꽁 온몸을 녹이며 어부들은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배 몇 년 타셨어요, 선장님은? 31년? 31년. 32년, 32년. 여기 사는 거 지겹지 않으세요? 어디 가야 되는데 뭐 갈 데가 있나? 새벽 4시면 습관처럼 눈이 떠진다는 어부들. 드세요, 저 여기 잡수요. 예. 아이고. 뜨끈한 라면 한 그릇으로 속을 채우면 혹한의 바다를 헤쳐나갈 힘이 생깁니다. 일상의 힘은 그토록 단단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정표 하나 없는 이 바닷길은 이제 눈을 감고도 훤한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먹빛 겨울바다에서 새 아침을 건집니다. 뜨는 거 딱 보시러 가는 기분 좋겠어요. 오늘 고기 좀 더 잡자 이런 생각도 있어요. 한 시간여를 달려온 바다. 어느새 날은 밝았고 이제 그물을 내리는 일만 남았죠. (1월의) 겨울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어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좋아. 한때 그물을 던지기만 해도 대구며 명태의 대게까지 앞다투어 올라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아득한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바다는 시린 바닷바람을 뚫고 온 어부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겨울바다의 별미, 양미리는 풍년입니다. 싸가지 마. 양미리 그물에 딸려온 요 녀석들, 어리둥절한 모양이죠. 이 정도면 좀 괜찮아요. 그냥 하루 일당 나와요. 하루 일당당. 바다가 주는 딱 그만큼에 만족하는 것. 평생 바다에 기대어 살아온 사람들이 터득한 삶의 지혜입니다. 아침 햇살로 말갛게 단장한 항구는 바다로 나간 고깃배를 기다립니다. 아침 7시, 약속이나 한 듯 배들은 하나 둘 항구로 돌아옵니다. 고깃배의 귀향으로 항구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데요. 싱싱한 활어들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들이 거진항을 찾았는지 살펴볼까요? 아이 몰라. 대게며 문어, 늦가을이면 자취를 감추었던 오징어까지 항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심퉁이로 불리는 요 녀석 도치, 정말 잔뜩 심통이 난 모양이죠. 옛날에 명태에 나올 때는 그 돌아다니는 똥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닐 정도로 그 엄청 그 호황을 이룬 동네죠 여기가. 그 명태로는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고. 명태의 최대 산지로 유명했던 거진항. 1980년대까지만 해도 거진항에는 거지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호황이었습니다. 명태로 유명한 거예요? 옛날에 무지 많이 났어요. 나라에서 거의 여기가 한류상 그러니까 날이 추운 곳이니까 예, 근접해 있고 날이 춥잖아 난 저기 남해안보다. 근데 이제는 수온이 높아져갖고 틀려요. 여기서 나는 고기에서 밑에 지방에서 나고 밑에 지방에서 나는 고기에서 나오고 바다가 개편이 돼버렸어. 세상은 마음과는 달리 너무 빨리 변해버렸습니다. 겨울이 되면 바닷바람을 맞으며 꾸덕꾸덕 말라가던 명태들의 자리에는 가자미며 도루묵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양미리도 그중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명태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입이지만 그마저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물로 건져올린 양미리는 하나하나 떼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항구의 아낙네들이 그 수고스러운 작업을 도맡고 있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긴 하지만 일거리가 적은 겨울 항구에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이것도 별거 다 해요. 이거 넣고 면탕도 끓일 수 있고 조림 보득보득 말린 거 조림도 할 수 있고 찌개도 먹고 뭐 이거 싱싱한 거 폼도 가지고 회도 썰어 먹을 수 있고 뭐 못해 먹는 게 없어. 이것도 별거 다 해요. 더군다나 신김치 같은 거 넣고 찌개놔도 맛있고. 손질이 끝난 양미리를 일찌감치 기다리고 있는 관광객들. 거진항의 인심은 올 겨울도 푸짐합니다. 10,000원어치. 자, 엄청 많이 준 거예요. 많이 드시고, 자, 덤도 주고. 하나 받아야지. 네. 10,000원어치. 10,000원어치요? 진짜 많죠? 서울에서 사는 것보다 여기서 사는 게 훨씬 싸죠. 싸고만 하죠. 생산지에서 파는 게 싸죠. 5,000원, 5,000원 했다든가 그렇게 의정부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뭐. 아침 일찍 서둘러 항구를 찾은 덕에 싱싱한 양미리를 푸짐하게 맛볼 일만 남았는데요. 갓 잡아 올린 양미리는 별다른 양념이 필요 없습니다. 연탄불 위에 굵은 소금 몇 알이면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른다는 말을 몸소 체험할 수 있죠. 소금만 쳤는데 간도 진짜 딱 맞고요. 살도 부들부들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입에서 녹아요. 양메리 물량이 한 이 정도면은 소주 3명에서 최소 못 먹어도 6병은 먹어요. 그만큼 이 양메리가 안주가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새벽녘 시린 겨울바닷바람이 항구를 구수하게 채워갑니다.
거진항을 떠나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는 길. 이름 모를 작은 해변이 발길을 잡습니다. 투명하리만치 푸른 바다 위를 나는 새하얀 갈매기 떼들이 장관을 이룹니다. 수평선 너머의 고깃배와 유유자적하는 갈매기 떼들은 머지않은 곳에 또 다른 항구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입구에 커다란 해녀 동상이 인상적인 초도항입니다. 바다를 따라 길게 펼쳐진 방파제에도 해녀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벽화 속 주인공은 바로 초도항의 해녀들이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 그려놓은 거야? 이거 할 때. 어디요? 예, 그려놨다.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어디? 어머니 사진보다 훨씬 이쁘시네요. 예? 그 그림보다 훨씬 이쁘시다고. 땡기칠하면 더 예뻐요. 근데 어떻게 그 사진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거? 이거 그때 여기 예. 이거 그릴 때 이 예. 화가들이 와서 예. 이 배에서 내리는데 이게 예. 이거 그린다고 좀 모델을 해달라 그래갖고. 이곳 초도항에는 동해에 몇 안 되는 해녀들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야. 그래 빨리도 했다. 동해의 겨울바다는 야수와 같죠. 무섭게 몰아치는 파도는 세상을 삼킬 듯 거칠기만 합니다. 이렇게 추우신데 나가요? 아유 나가야지 어떡하지 직업인데 먹고 살라니 어떡하냐. 우리 먹고 살라니 어떻게 우리 직장 영원한 직장. 근데 평생 직장이었던 그 바다로 성큼성큼 걸어나갑니다. 몰아치는 거센 파도는 위태로워 보이지만 이내 바닷속에 몸을 던집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견디고 깊은 숨을 참아가며 어머니는 식구들의 생활비와 아들, 딸의 학비를 부지런히 건져 올렸습니다. 그렇게 꽃다운 젊음을 바다에 던진 어머니. 물질은 이제 그만하라는 자식들의 성화에도 어머니는 매일 아침 망태를 들고 바다로 향합니다. 하나 일하는 영사예요 뭐? 예. 밖에 나가면 추워. 10명이 넘는데 나이들이 잡수니까 추워서 안 나오는 거야 가만있어. 차가운 바닷물에 뼛속까지 얼얼하지만 망태 속 해삼이며 멍게를 보면 마음마저 훈훈해집니다. 게다가 몸집 좋은 문어까지 건졌으니 더할 나위 없죠. 항구로 돌아가는 길, 뜨거운 물로 꽁꽁 온몸을 녹여봅니다. 거친 삶을 일궈낸 깊은 주름은 물결을 닮아 있습니다. 동해의 거센 파도는 포구 해녀들의 삶을 더욱더 억척스럽게 다졌습니다. 한 마리구나. 와, 이거 누가 따신 거예요? 야, 어머니 따셨어요? 내가 잡았지. 좋게 20kg이 넘어 보이는 문어를 할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잡은 것일까요? 창으로요? 창 찔러가지고 나오는 거 그냥.
동기까지? 네, 거기까지. 동기까지 누구예요? 즉석에서 경매가 이뤄지고 나면 해녀들은 그제서야 추위를 녹이며 허기진 배를 달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야, 지영아. 니는 니네 아버 보고 싶어. 잘 받았어요? 예, 그냥 그렇게. 그대로. 기나긴 폭우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어둠이 내리면 이제 곧 새벽이 오겠죠. 그렇게 포구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도 또다시 시작될 것입니다.